팀장이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 그만하려고요. 이런단 말이야. 아니 얘 잘하고 있지 않았나? 한 5시 반부터 이제 뭐 퇴근 준비하고 있고, 그래 고생했어, 잘 가, 행복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중은 있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교회 다니고 있어요. 회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슬프죠. 아쉽기도 하고 미안한 감정도 많이 들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고맙다. 고맙다는 어떤 감정이에요? 이게 사실 의도된 건 없어요, 전혀. 그런데 이제 관리자의 입장에서 너 나가, 너가 열심히 안 하니까 나가, 이럴 수는 없어요. 돈을 못 벌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가 없을 때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인정을 못 받거나. 근데 누구에게나 100% 만족되는 건 없거든요. 어떤 거에 좀 목적을 두고 주안점을 두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선택하지 못하는 기준이 다들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사실 영상에 대한 주제를 정해보기도 했고요. 회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게 너무너무 많죠. 김 부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환경.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주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환경인지. 막 갔는데 내가 이 안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제일 말단이야.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고민을 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갈지, 아니면 고민을 해서 이거 기회다 로 갈지. 두 번째는 사실 일이 일단 맞아야 돼요. 이 회복 탄력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회복 탄력성은 거절을 당하던, 계약이 갑자기 취소가 나던 그런 거를 당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회복을 하느냐가 사실 업이랑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입사를 할 때는 억가를 당했을 때 참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숙련이 됐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차 정도? 이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이때 회복 탄력성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때 못 버티고 이제 나 이걸 안 맞나 보다. 왜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게 행운 같은 날이 있기도 하고 말도 안 되게 운이 없는 날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막 안 되는 거에 내가 주안점을 두고 나한테만 왜 이래, 그런 분들은 항상 비슷비슷한 핑계를 대고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얼마나 잘 되려고 그러나,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 약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계속 뭔가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이 일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마지막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은 사람이에요.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주나, 나한테 어떤 비전을 주나, 그리고 나를 따르는 직원은 어떤 걸 알려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상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입사했었을 때 3년차 위에 선배의 모습을 보면 내가 3년 뒤에 저런 생활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갈피가 잡히잖아요. 네, 그쵸. 거기서부터 살짝 물음표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를 여기서 오래 있어야 되나?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저희가 조직 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내가 되고 싶어야 되거든요.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만약 버텨야 한다면 얼마큼 버텨야 되는 걸까요? 시기는 본인이 정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을 하면서 그 친구를 보잖아요. 그럼 퇴사 시그널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럼 그 친구들이 면담을 했을 때 저는 요청을 해요. 이 정도의 기간 동안에 네가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의지가 또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되는 거고, 의지가 없는 분들은 저 근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결정을 한 다음에 보통 찾아오잖아요. 팀장이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 그만하려고요. 이런단 말이야. 결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시그널을 빨리 알아차리고 캐치한 다음에 빠르게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김 부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뭐가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니 얘 잘하고 있지 않았나? 또 팀장들을 오해하고 있는 게, 어제 회식할 때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열심히 해보자고 막 건배하고, 근데 보면은 회식한 건 3시간이고 떨어져가지고 주말을 고민했던 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럴 때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현실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일적인 걸로 판단을 해야 돼요. 지난달에 얼마를 벌어갖고 이런 부분으로 뭔가 평가를 딱 해보면 나오거든요. 사실 회식을 할 때도 야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친구야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인 건 알고 있니? 그러면 얘 생각은 뻔해. 이게 나랑 맞나? 고민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럴 때는 먼저 차라리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답변은 그래 고생했어, 잘 가, 행복해, 뭐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 근데 관리자는 그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하기 싫은 사람이잖아요. 뭐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막아야죠. 매출이 안 나오는 달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또 이탈자가 나오면 조직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해지잖아요. 어수선하죠.
약간 이제 그러면은 이제 관리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편이세요? 직접 전장으로 나가야죠. 제가 직접 나가서 휴대전화를 들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나가는 이유는 내가 매출이 안 나와서 혹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옆에서 성과를 내는 법을 알려주거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부정의 나비 효과가 있으면 긍정의 나비 효과도 있어야겠죠. 관리자랑 같이 상담하면서 그렇게 버텼던 사람들의 케이스에서 좋았던 케이스들과 나빴던 케이스들이 좀 있나요? 사실 대부분 여기 오래 남아있는 친구들은 퇴사를 한 번씩은 고민을 했고 저랑 면담을 했었던 기억들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을 잘하게끔 하는 거는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직원 7, 관리자 3 정도의 비율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직원 10이죠.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건데, 근데 나랑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때부터는 책임이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소통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었을 때 훨씬 성과도 올라갔고 실제로 성과가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더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좋았던 케이스는 이 직원은 7대3이 내가 7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잡아놓고선 신경을 안 써줘요. 뭐 성과를 왜 안 내게 해줘요. 이 친구들은 3 정도의 일을 하고 10 정도의 부가가치를 기대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버리면 결국에는 이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버티는 사람이 강한 건지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건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업을 잘하고 성과가 좋았던 사람들이 번아웃 한번 딱 와가지고 뭐 나가버리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의 부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왜 인정을 못 받지? 이 시장이 잘못됐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물론 꾸역꾸역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 저는 사실 좀 바꾸는 타입이거든요. 절도 가만히 있으면 돼? 주지스님도 바뀌어야 되고 절도 좀 인테리어도 바꿔야 되고 하잖아 라고 하면서 꾸역꾸역 바꾸는 중이 돼야지, 절 싫다고 중이 떠난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럼 그 중은 있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교회 다니고 있어요. 과연 맞는 옷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퇴사했을 때 아 그래 고맙다 라고 했던 직원들도 빨리 와 막 멱살을 잡고 했는데 이 손을 놓으면 얘는 멈추는 애야. 이건 조직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잘 나가는 게 맞다 라는 판단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진짜 옛날 말 틀린 거 하나 없는 게 오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이 기여할 사람 많이 기여하고 적게 기여할 사람 적게 기여해라. 근데 대신 발목 잡지 마라. 회장님 말씀이 진짜 100번 지당하시고 맞고, 제가 영업 조직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적게 기여한 사람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요. 구조가 발목이 잡히는 구조예요. 늘어져 있는 모습, 풍기는 어떤 에너지들이 부정적인 에너지거나 진짜 나태해져 있으면 잘하는 사람들은 힘 떨어져요. 아 우리 PD님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영업 조직이랑 다른 조직이시잖아요. 상사가 있으실 거잖아요. 6시가 딱 됐어. 퇴근 시간이야. 어떤 일을 지시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일이 아직 안 끝나실 수도 있잖아요. 눈치를 보시나요? 마감 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면은 사실 어떻게든 간에 끝내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죠, 저희는. 요즘에는 영업 조직이 눈치를 더 안 본대요. 그냥 6시 되면 딱 내일 끝하면 끝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일이 안 끝나면 퇴근을 뭐 저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딱 이제 퇴근해야겠다 하면 딱 보면 아무도 없어. 사실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는 직원들은 갑자기 자기 주장이 세지죠. 한 5시 반부터 이제 뭐 퇴근 준비하고 있고. 퇴사를 했다 다시 돌아왔던 직원들도 좀 있지 않나요? 있죠. 그런 직원들은 일단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편이세요? 같은 실수하지 마라.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거고 용기죠. 왜냐면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일하는 걸 내가 봤어.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 근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만뒀던 친구들은 전 다시 오라고 해요. 다른 일 하다 보면 여기에서 좋았던 생각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좀 사실 있거든요. 그럼 다시 와. 다시 해보자. 왜냐면 저도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좋으니까. 어떤 기준에 좀 돌아오는 거를 권유하시는 편이세요? 잘했던 사람, 성과를 내봤던 사람. 저번 팟캐스트 때도 그랬지만 말을 진짜 잘하지만 약간 조금 불성실한 직원, 내 의견과 내 비전에 잘 따라오지만 약간 영업적인 스킬이 조금 부족한 직원들이 있으면 어떤 쪽을 선택하세요? 무조건 후자 선택하죠. 영업을 못하는 건요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거는요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회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나도 많을 것 같은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를 고민하실 때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걸어온 길에 후회가 없으면 뭐 퇴사하시는 것도 충분히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고, 근데 돌아봤을 때 항상 후회를 안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옷은 없어요. 맞춰서 입는 거지. 노력 없는 성과, 작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길 희망하는 거는 세상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할 때 한 번씩은 성공한 사람들, 성취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서 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